네, 6월 26일 금요일이고요.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저희가 썸네일 제목에도 써 놨는데 "변동성은 이제 상수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했고 또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 당해도 당해도 닥쳐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이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매수 사이드카에 이어서 오늘은요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또 된 시장이고요. 일단 마감 10분 정도 남겨둔 지수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현재 6.37% 하락합니다. 8,361. 어제 900선 넘기도 9,000선 넘기도 했었고 9,000 턱 밑에서 또 마감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8,300선까지 밀리는 흐름이고요. 오늘 고점은 8,800선이고 최저점은 8,10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8,300선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은 4.25% 하락하면서 850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사는 주체는 개인만이 사주고 있습니다. 9조 넘게 통합해서 9조 3천억 원 넘는 순매수 물량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6조 넘게 매도, 기관도 3조 넘는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정반대죠. 외국인과 기관에 그래도 동반 순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이요. 올라가다가 장중 내내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급히 막판 후반으로 가면서 10원 가까이 지금 빠지면서 1,533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는 100개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191개 정도고요. 하락 종목 수는 뭐 월등히 많습니다. 코스피에서 790개가 넘는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5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맞닥뜨려도 당황스럽기만 한 이 변동성 장세 어떻게 해석을 해 봐야 되는지 이 두 분과 오늘은 함께 할게요. 두 분의 조합도 참 새로우실 겁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센터장님과 박명석 큐레이터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장이 장이라 농담은 아니고요. 그냥 약간 분위기 푸는 차원에서 두 분은 잘 아시는 사이시죠? 아, 예, 예. 예전에, 예전에? 네. 예전에? 뭐 한 네. 1년, 2년 됐죠? 꽤 됐어요. 음. 방송 많이 같이 했었고. 아, 서로 같이. 꽤 오래됐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쵸. 끝까지. 저도 좀. 그쵸. 네, 쑥스럽게 하지 마시고. 합시다. 쑥스럽다고 하시니까 분위기 푸는 건 여기까지로 하고 바로 시장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뭐예요? 왜 매도 사이드카의 서킷에 오늘은 왜 또 이 난리가 난 겁니까? 일단은요, 네. 다 보셨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사실은 반도체만 오르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혼조했거든요. 음. 들어가 보면은 시가총액 2등, 3등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이 한 6% 빠지고 넘게, 마이크로소프트 3%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도 약했는데 빠진 이유가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서 부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자기네들 판매하는 애플의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해야 된다.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거 큰일이네. 예, 그 반도체 발로 인플레가 이제 현실화됐네.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지만 그게 나오면서 빅테크에 해당되는 것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빠졌어요. 근데 오늘 절 빠진 것처럼 보는 거는 다우는 약간 오르고 있다고, 캐터필러는 최고가 내고 이렇게 PC 넘버가 예상보다 나쁘지가 않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높지가 않아서 사실은 그건 포지티브였거든요. 뭐 그래서 10년물 국채도 뭐 하향 안정 4.4 이하로 왔으니까 그게 마사지를 해준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이 실적이 워낙 완벽해 나왔으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15% 올랐거든요. 네. 근데 프리마켓에서는 한 19% 올랐었어요. 어떻게 따지면 한 4%는 토해낸 거라 볼 수 있는데 네. 뭐 괜찮았어요. 샌디스크도 20% 넘게 폭등을 해가지고 네. 그 두 개가 좋았죠. 장비 업체들도 죄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필반이 3% 이상 높게 올라가서 우리 한국 관련되는 쪽은 괜찮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시작할 때 PC 넘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반도체 마이크론이 이제 아까 위에서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혹시 마이너스 시작하나 어제 선반이 냈어.
어제 네, 우리는 네. 선반영해서 그다음에 야간 선물도 한 네. 일정 한 5% 빠졌기 때문에 네. 한 3% 빠질 수도 있지. 우리 ETF도 있고 네. 변동 빠지면 2% 빠질 게 4% 빠지고 4% 빠질 게 6% 빠질 수 있다고는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11시, 12시 넘어가면서 우르르 빠졌는데 음. 이거는 아마도 이 칩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영향을 주가에서 이젠 쉽게 먹을 수 없겠네라는 경계 시그널로 받아들인 투자가들이 미국 발리로 있었고 한국의 국내 기관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자꾸 노이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건 쉽지 않네. 음. 사실 재료는 좋은 거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마이크론 나왔고 삼성아이는 실적 어저께 삼성전자 리포트 55만 원, 58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DR도 나왔고 그쵸. 그래서 ADR도 나와서 어제 그저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건 많이 나왔고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나오면 흔들릴 수 있는 계제는 됐는데 미국 쪽에서 계속 그 칩플레이션 하는 얘기 뭐죠? 한국의 반도체, 한국이라 하지 맙시다.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엄청난 이익을 벌고 지속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좋게 안 하고 그러면 어차피 리밸런싱의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총매를 던지는 거죠. 그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때문에 한 3, 4% 빠질 수 있다 봤는데 그 이상 빠진 거에서 상당 부분은 또 한쪽으로 추정하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잖아요. 매수가 매수를 부르듯이 2시 전후로 특히 그 ETF 영향도 두배 ETF도 다시 한번 또 그 고개를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개해 보면 미국 시장에서 칩플레이션의 영향, 그러니까 애플이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어서 너무 올라서 기존까지는 회사가 그걸 감당하고 있었는데 고객한테 전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가격을 일부 제품에 한해서 올린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우리가 한편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칩플레이션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애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제 말씀 중에 이제는 쉽게 먹을 수 없겠다. 뭐 요런 인식 또한 시장에서 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재료로도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이 좀 마음에 좀 남고요. 그래서 좋은 재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하락이 있었다. 요런 대략적인 이야기 들어봤고 또 자세하게 추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큐레이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미국장에서의 이슈, 그게 영향이 없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칩플레이션. 음. 그래서 애플이 불안했었고, 제가 이제 어젯밤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라이브를 보는 순간에도 네. 사실 어젯밤을 시간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은 마이크론 실적이 어제 아침에 슈퍼 서프라이즈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예, 슈퍼 예. 서프라이즈로 그리고 나서 시간외에서 엄청 올랐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가 네. 괜찮았고, 맞아요. 뭐 물론 코스닥은 좀 안 좋았지만 네, 네. 괜찮았고 음. 그 기대를 그대로 여실히 안고 원래 처음에 슈퍼 서프라이즈 찍었을 때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국내 증시의 흐름을 더 얹어서 마이크론이 그때 당시에 장 시작하기 전에 20%까지 올라갔었어요. 오. 플러스 20%까지. 네.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PC 네. 포지티브했다고 말씀하신 네. 그 PC가 긍정적으로 하나를 더 줬죠. 그러니까 더 쭉 올라갔군요. 예. 네. 그래서 마이크론 15 원래 실적 발표하고 15였다가 국내 증시 덕분에 17까지 갔다가 PC 들어가면서 20을 갔거든요. 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뭐 긍정적으로 얘기 풀다가 네. 갑자기 막 장이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계속 장이 음.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 정도 나오나 보다 했는데 네. 이게 1% 2% 내려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8%까지 내려갔거든요. 야, 네, 그럼 벌써 엄청 예. 20에서 8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이건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마이너스 예. 12%가 갑자기. 네. 오.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찾아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애플이 4% 넘게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감으로 6% 급락을 했는데 그 이슈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애플이 칩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뭐 가격을 올려야 된다. 뭐 $100, $200씩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맥북이라든지 맥북 프로라든지 이렇게 가격을 막 올렸어요. 근데 당시에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애플이 좀 세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팀 쿡 CEO가 내가 한 4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가격의 상승의 폭과 속도는 처음 본다. 라고 팀 쿡 CEO가 얘기를 하니까
세상 그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조금 달랐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심벌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게 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특히나 애플의 팀 쿡 CEO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뭔가 혁신을 위해서 막 AI에 막 투자를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내부 관리에 신경 쓰고 그런 조직력에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그 사람이 와, 나 이 정도는 처음 봐 이러면서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어.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 임팩트가 좀 있었던 거죠. 네. 예, 근데 그 와중에 20%까지 올라가던 상황이었으니까 조금씩 차익 매물이 나올 때 계속 던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반도체 가격이 비싸서 애플 주가가 빠진대.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에게는 호재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시장이 막 밀리니까 다들 조금 이성적으로 그거 반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이 다시 15%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른 종목들은 쭉 밀렸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안 좋았는데 아 그래 반도체는 괜찮지 라는 맥락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감이 어떻게 반도체는 초록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 요걸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면 결국 15에서 실적 발표했을 때 15였잖아요. 근데 그게 변동성을 엄청 겪고 겨우 15를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아 국내 증시 어제 거 선반영해서 끝나겠구나 정도의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랬기 때문에 아 이게 변동성이 더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소음이 더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 네. 코스피에 조금 조정 뭐 출발이라든지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 그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서킷 브레이커 맞아요. 예, 이것까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치플레이션이 뭔가 시스템 리스크를 자극했다면 제 생각에는 뭐 금리가 급격하게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유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둘로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4.37%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여기 보시면 오히려 빠지고 있고요. 유가도 이제 $70 네. 선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이거 보시면은 봉으로 바꿔보시면은 계속 좀 올라왔던 게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이 환율의 압박이라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네. 없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들이 외국인의 매도 압력을 계속 자극을 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런데다가 오늘이 제가 막 하락 원인들을 찾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6월 26일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음 주가 이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아 6월에. 네. 네. 그러면은 6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월말 뭐 리밸런싱, 분기 리밸런싱, 심지어 반기까지 요 세 개가 다 겹치는 날이 이제 오늘 팔아야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6월 30일까지 그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이거래일 뒤에. 예, 네.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겹치면서 이 시장의 음. 불확실성을 좀 유발했다라고 일단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걸 역으로 해석해 보면 뭐 펀더멘털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났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네. 그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애플 이슈 조금 방영이 됐을 거고 그리고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수급적인 취약점, 예, 환율로 인한 취약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리밸런싱 마지막 날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깔끔하게 어제 이제 또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미장 뭐 시작부터 해서 쭉 흐름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잘 정리를 해 주셨고 근데 요건 좀 이상했는데요라고 의문까지 던져 주셨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센터장님께서 추후에 설명이 더 자세하게 가능하실 것 같아서 일단 숫자 확인하고 센터장님께 질문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마감가가요. 5.8% 하락입니다. 8411 8,411선으로 마무리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4.1% 빠져서 851선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한때 장 초반에 물론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선전하면서 선방하면서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고요. 거기 일부 소부장 또 일부 바이오 종목들의 선전이 있었는데 코스피 무너지면서 함께 코스닥도 내려앉는 모습이 관찰이 됐었죠. 수급적으로는 아까와 비슷한 상황인데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사줬습니다. 9조 5천억 원 순매수 규모 확인이 되고요. 외국인 5조 4천억 원 이상, 기관은 4조 4천억 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개인만이 코스닥은 팔았네요. 달러원이 오늘 상당히 높은 1,540원대 후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장 후반으로 가면서 10원 가까이 지금 빠지면서 1,533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볼 때 훨씬 하락 종목수가 양시장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간단하게나마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빨간불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대체적으로 다 전부 다 제가 지금 쭉쭉 내리고 있는 이 시총 상위 50위까지는 빨간불이 하나도 없고요. 네. 여기 하나 나오네요. 62 KT 0.38% 상승. 네. 그리고 또 찾기 힘들고요. 코덱스, 뭐 머니마켓 액티브,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요 정도 빨간불, 그리고는 전멸. 네, LG U+. 그러니까 아까 KT도 올랐잖아요.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 외에는 좀 힘드네요. 오리온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요 정도는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빨간불이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거의 대체로 하락. 원희가 EPS 빨간불 상승입니다. 5.8%고요. 이오테크닉스 1.6%. 이 와중에 PSK 10% 상승 눈에 띕니다. HPSP 3%대 상승이고요. 유진테크 6% 상승, 테스도 10% 상승. 소부장주 가운데 선전했던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파마리서치는 0.4% 상승, PSK홀딩스는 6%대 상승이고 VM도 7%대 상승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두 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네. 그 칩플레이션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메모리 가격 오른데 부족하대 지금 없어서 못 판대 달라고 난리래. 사실 그렇죠. 이거에 막 환호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장기 계약 예, 뭐 예. 이런 여러 호재로 우리가 삼으면서 특히나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칩플레이션이라는 게 언젠가 있을 거다. 네네, 그렇죠. 이거를 한편으로는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좀 멀리 생각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간밤에 애플로 인해서 이게 본격화가 된 건지 도대체 영향이 어디까지 갈 건지 뭐 이런 부분 좀 견해 알려주세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애플의 의미, 말의 발언이 여기 제가 발언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팀쿡. 그 전까지 네. 덜 생각했던 것이 확 다가온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 받은 게 분명하고요. 근데 사실은 뭐 딴 업체들은 죽어나겠다는 얘기를 벌써 많이 했죠. 그 대만에 있는 수많은 PC나 아니면 그 서플라이 공급망에 있는 수많은 부품이 아니고 PC 업체들도 다 얘기했고 오늘도 사실은 레노바 아시죠? 레노바 PC 맞추는 그 네. 원래 IBM PC가 레노버로 바뀐 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IBM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D램 가격 상승은 메모리 가격 상승은 뉴 노멀이다. 그래서 더 쪼른 거는 2030년까지도 계속될 것 같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 강세는.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니까 받아들이라. 마치 우리 주식이 3% 5% 빠지는 거는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듯이 지수가 뭐 5% 10% 빠지는데 뉴 노멀을 뭘 받아들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10% 10년이 아니고 10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10개월 걸릴 수 1년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레노버가 얘기한 거는 26년인데 7, 8, 9, 0 앞으로 4년 동안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른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게 또 나와요. 이런 정도인데 같은 거라도 애플에서 그렇게 팀쿡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PC 업체들, 휴대폰 업체들이 일단 팔고 봐야지. 걔네 주가. 그럼 아까 말한 건 반도체는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렇죠. 좋은 건데 반도체가 좋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피틱 이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 근데 돌고 돌아와서 그러면 계속 그러겠어? 나중에 반도체 업체들도 부메랑 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미치면은 일단 이익 실현을 얘도 하고 쟤도 하니까 그동안 먹은 게 58%인데 51% 먹으면 어때? 7% 버리지. 그러면 밀려 파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5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이 두 종목에 또는 두 종목을 추종하고 있는 종목까지 합하면 60%가 아니고 7, 80%라는데 대한민국의 국부가 70%가 여기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변동성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도 한 3%, 5% 빠지는 건 크게 이슈가 아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그 이상 빠진 거, 제 말씀은 그 이상 빠진 거는 아까 우리나라 자체의 수급적인 수도 있고 외국인이 리밸런싱 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30일 날 돈 받아 가려면은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바스켓 매매로 던진 사람도 있고 던진 거 보고 반등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또 던지고 네. 이렇게 되면서 그럼 막판에 ETF 또 팔고 근데 그걸 노려가지고 막판에 선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또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패턴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펀더멘트는 어저께 오늘 사이에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히 2주 사이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이 분기 실적 넘어가는데 마이크론 실적 나왔으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도 상여금 이슈만 빼놓으면 더 나쁠 리가 없고 더 좋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 목전에 앞두고 있는 거니까 펀더멘털이 이슈가 되는 거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변동성을 우리가 상수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일부 업체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당분간 몇 년간 높은 것도 이것도 그냥 상수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아까 레노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네. 근데 그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애플 얘기했어? 레노바. 나도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한 2, 3년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기사에 뭐 쓰고 뭐 나오고 들고 부채질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은 걔네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우리 주가가 반도체 주가가 마이크론이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장에서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어느덧 5% 빠지면은 우리 오늘 빠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그렇겠죠.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 잣대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마이크론은 워낙 슈퍼 엑셀런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10%가 맞는 것이 20%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샌디스크는 비교적 셌거든요. 네. 샌디스크 비교적 셌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이 오늘 동반해서 빠지는지 네. 아니면 동반해서 오르는지가 오늘 막판에 안 팔고 공포에 안 팔고 또는 새로 사신 분이 있다면 네. 끝에 가서 사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박명석 큐레이터님께서 정리해 주시면서 던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센터장님께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근데 이거 펀더멘털 이상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아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고 하면 기초체력, 뭐 실적, 뭐 이런 부분의 이상은 아니지 않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럼 봐야 그거 돼요? 한거 어저께 나온 네. 리포트인데 어저께 좀 바빠가지고 네, 어저께 아침 일찍 나왔잖아요. 여모부 나왔고 되게 피곤했어요. 네. 너무 피곤해갖고 어저께 리포트를 못 보고 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리포트가 쭉쭉 나온 게 어저께 있더라고. 보여주세요. 미안해요. 아유, 잠을 보통 많이 안 자는데 네. 어제 피곤해서 못 하겠더라고. 삼성전자 리포트가 어제 나왔더라고. 보신 분들 저 공부합시다. 이거 봤어요. 네. 보셨어요? 뭐 일단 목표 주가는 좋아요. 55, 55, 58입니다. 55, 55, 58. 58. 뭐별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PER이 중요하고 네. 키 할게요. 내년도 10배, 내년도 10배 PER. 네. 10배 주면 55만 원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린 마이크론 있잖아요. 마이크론 실적도 올해 내년도 그러니까 얘네들 피스커 이어 얘네들도 대충 27년도 해가지고 10배 하면은 1,500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5, 30% 업사이드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10배를 주면 우리는 훨씬 낮은 밸류니까 업사이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10배 이렇게 준 거고 여기는 ADR 상장을 배제하기 어려운 시나리오.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KB에서 진짜 저런 네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 그대로입니다. 네. ADR 네. 상장은 배제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배제하기 어렵지. 당연합니다. 배제하기 어렵다고 임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거 한마디만 여쭤보면 네. 그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 얘기 나오면서부터 네. 이제 그 호재로 올라갈 때부터 네네. 사실 삼성전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도 해라 막 이런 얘기 아니, 있었거든요. 그런 압정을 주겠죠. 근데 음. 삼성전자는 일각에서는 그 지배구조 네네. 뭐 이런 구조 때문에 그거는 삼성전자 좀 네. 쉽지 않을 걸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네, 두 번째 얘기는 원래부터 들은 얘기고 네. 그거 갖고 악용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아. 왜 그게 지배구조가 문제돼서 안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 네. 그래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할 것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추진하면 할 수야 있다. 그러면 배제하기는 여기도 어렵다. 뭐 그렇게 아.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뭐 삼성전자가 만약 PER이 7배 가만히 있고 하이닉스가 9배 가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그런 네.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적은 90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음. 근데 성과급 반영 여부가 밝혀 있지 않아서 이게 빼야 되는 것인지 어떤 포함해서도 90점은 실제 100점 넘는다는 얘기인데 잘 네. 모르겠어요. 내년도 이익 보세요. 548조. 제가 어저께 대략적으로 임의적으로 한 게 505조 정도 가능성 가지고 뭐 저기 적정 주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네. 더 높았고 미래에셋 똑같은 목표 주가 이분은 이게 포워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예요. 네. 12개월. 네. 이거는 내년도 숫자니까 P/E는 더 낮아지겠죠. 음. 8배. 여덟 배. 55만 원. 이건 핵심이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캐파가 많다. 네. 그러니까 장만 좋으면 그냥 물량 떼기에다가 가격이 높으니까 더 늘어날 업사이드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도 비슷한데 544조. 잠깐. 내후년도 28년도 아무도 안 보죠. 그죠. 이게 562조잖아요. 만약 이걸 올리지 않으면 내년도 2분기 정도 가면은 그때 갔을 때 주가가 고점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T에서 나온 숫자도 이거보다 낮아요. 네. CT도 내년에 확 올라가고 내후년도 3% 성장해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2분기 전에는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2분기 전에는 경계감이 여러분 생각 안 해도 다 생각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 뭐 내후년도에 확 빠진다. 그거는 롱텀 어그리먼트. 계약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푹 빠지는 거는 없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해서 갖다 놨어요. 보통 28년도 포캐스트 없습니다. 네. KB 없어요. 이렇게 당하고 됐어요. 이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84조야. 아까 6조 차가네. 근데 성과가 반영했대요. 아, 성과가 여기는. 얼마 반영인지 얘기는 안 했어. 네. 근데 보통 10몇 조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합하면 한 90조 후반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실적 괜찮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올 투자증권. 요게 중요한데 다올에서 다올. 눌릴 이유 없는 눌림은 적극 매수로 아주 적극적으로 썼어요. 목표 주가를 58만 5천 원 했어요. 보세요. 네. 올해 영업이익이 어떻게 다르죠? 대부분이 300조 후반이거든요. 네. 이분은 400, 와. 438조. 아, 2분기 영업이익이 성과급 반영 여부가 밝히지 않았는데 제 얘기하는 건 3분기예요. 오. 3분기가 보통 110조 정도 120조인데 네. 140조. 아. 왜 그런지 아세요? 2분기 가격은 보통 2분기는 보통 얼마냐면 한 50% 상승으로 보고 있어요. 디램 가격이. 마이크로는 60%인데 그거는 3, 4, 5, 그리고 우리는 4, 5를 다른데 50% 60%인데 3분기 컨센서스는 보통 15%, 20% 고짝이고 네. 4분기는 한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 3분기 전망을 30% 이상 잡았어요. 그래서 140 나오니까 올해 토탈이 438조. 이거 최고 같은데? 그러게요. 최고. 컨센서스가 지금 여기 네이버에 360조 남아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건 300 초반이라 말씀드린 거고. 네. 근데 이게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거는 안 했지만 어쨌든 438조, 3분기 140조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전 목표 좀 낮아서 높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내년도 보세요. 내년도 컨센서스가 500 몇 조 된다고 했잖아요. 네. 내년도 네. 500 몇 조? 729조. 반도체 가격이 내년 내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물량도 생각보다 더 팔린다. 그래서 다른 이분이 좀 후배니까 다른 선배들보다 엄청나게 높은 숫자 최고가일 거예요. 700조인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야? 2,000조? 우리가 시가총액.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곱하기 8에 0.8 정도 하면은 이제 세금 떼고 하면은 500조잖아요. 네. 아. PER 4배네. 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네. 720조 된, 28년이 700조에서 3분의 1 토막 250조? 이거 네. 말고 음. 이 정도 유지하면은 이 정도 유지하면은 목표 주가 58만 5천 원, 60만 원 타당상 매우 높고요. 아. 내려가더라도 바닥이 40만 원 중반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슈는 이거죠. 이런 포캐스트. 지금하고 치플레이션의 극단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고 우리 커스터머들이 그냥 떠안아가고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이분처럼 갖다 붙이게 되면은 이 목표 주가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33만 원? 2만 원?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거죠. 33만 9천 원으로 마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는데, 김장현 씨가 또 갑자기 60만 원 벌었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전제 조건 얘기했잖아. 이런 가격이. 그렇죠. 그래.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권사들에서 내놓은 네. 그렇죠? 지금 정리를 해 주신 거고 요 새로 나온 이슈 치플레이션의 영향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의 충격 여기에 추후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음 주에 좀 많이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센터님 보통 그런가요? 다음 주에요. 다음
그러니까 오늘 요런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리포트나 이런 걸로 오늘 이거요. 어. 그럴 수도 있죠. 어. 산업 리포터 나올 수도 있고 개별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업데이트보다는 이 산업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 좋겠는데 네. 그런 분석이 나오는지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치플레이션이 오늘 시장의 어떤 하나의 큰 축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로 좀 시간을 썼고요. 그 자리에 네네. 영석 큐레이터님, 원래 이건희 대표님이 매일 나와주시고 알죠. 오늘 이건희 대표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예. 그 자리를 우리 또 든든한 박명석 큐레이터님이 채워주셨는데 음. 이건희 대표님이 거의 약간 신경 안정제 이렇게 불려요. 그렇더라고요. 어제 제가 좀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 정말? 예. 네. 뭐 제 얘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계속 아이 컨택 하고 있어요. 저 센터장님이랑 계속 하고 너무 있고. 잘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뭐 받아서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뭐 너무나도 그 잘 분석해 주시고 네. 그 다 알려주셨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 쪽의 상황과 좀 연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그 실적 전망을 예상하고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빅테크 기준으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준으로 내년에 그 캐펙스라고 하죠. 그게 결국 마이크론에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캐펙스가 다 합쳐서 한 1조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론이 딱 보여줬죠. 이익률이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의 90% 육박하지 않습니까? 85 막 이렇게 예. 받았는데. 네. 그러면은 1조 달러를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네. 한 750조 정도 되나요? 네. 750조 정도 될 거고 그거를 이제 그 비중에서 1조 달러니까 아니죠. 1,500조죠. 1,500조인데 거기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 자료상으로는 5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나눠서 750조 원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나눠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니까 네. 거기에서 딱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300조에서 350조 정도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진율이 마이크론이 85%임을 보여줬으니까 그 정도 언저리에서 이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영업이익을 그대로 따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0조 정도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가격에 어떤 문제가 없거나 이들이 막 이탈하거나 캐펙스를 줄이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300조 정도는 영업이익으로 그냥 삼성전자가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하게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있는 게 이번에 그 마이크론이 SCA라고 해서 그 장기 계약을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전략적 예. 면에서 네. 근데 그거 보시면 하이퍼스케일러 우리 아는 게 불과 몇 개 안 되거든요. 그쵸. 뭐 구글,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음. 뭐 좀 넓히면 엔트로픽, 오픈 AI. 근데 지금 계약된 게 16개라고 합니다. 16개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함의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만큼이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롱텀으로 계약하고 싶은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 이외에도 많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아까 애플 얘기했는데 애플은 맞아요. 또 별개예요. 왜냐하면 그건 AI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가 아니라 쟤네가 저기 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자꾸 메모리 반도체를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밀어 넣으니까 이러니까 결국에는 디램 가격이 올라가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가격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 해서 총 비중을 계산을 하시면 네. 이게 전혀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실적 전망치가 이게 현실성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네.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네. 그게 걔네가 1조 달러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그렇죠. 예. 그렇죠. 숫자랑 와구는 맞춰요. 올해 메모리 시장 자체가 1조 달러예요. 다시 볼게요. 1조 달러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통 우리가 매출이 영업이 뭐 지금 30-40%는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익으로 따지면 40-50%인데 그럼 시장 자체가 1조 달러 올해 메모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합해 1조 달러가 내년에 한 1조 3천억 달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1조 4천억 달러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1조 달러가 1조 2천억 달러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조 3천 달러가 1조 4천억 달러 될 수 있죠. 분이 계속 그 더 우리 들어. 보면 더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은 1조 달러가 1조 3천, 2조 4천 이렇게 올라가서 1조 4천 이렇게 되면은 1조 4천억 달러는 누구의 코스트죠. 그렇죠. 비용이죠. 1조 4천억 달러 중에서 만약에 반도체 메모리 중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한 60% 준다.
걔네가 워낙 필요하니까. 그럼 1조 4천억 달러, 1조 4천억 달러에 60%면 얼마야? 한 8천 1조 4천억 달러에 60%면 8천억 6사에서 달러. 8천억 달러 되는 네. 거죠. 1조 2천억 달러에 60%면 한 7천억 달러 되는 음. 거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 1조 달러 그거 아까 버짓 한다는데 그거 갖고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코스트가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메모리가 1조 달러에 한 70%, 60%가 70% 넘어가면 한 7천억, 8천억 달러면 70%, 80%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를 줄이든지. 그 생각보다 돈이 너무 네,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아니고 사실은 1조 2천억 달러가 돼서 우리 메모리가 한 7천억 달러가 정도가 들어가줘야지 네. 걔네가 왁구가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걔네가 가격이 1조 달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버짓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1조 달러도 그저 올려놨는데 이걸 1조 2천억 달러 그쵸. 올릴 때 걔네가 네. 어디서 얻냐 이거지. 그렇죠. 자기가 광고를 많이 하고 아니면 우리한테 그 하는 그 저기 우리 뭐지 엔트로피 포함해서 하는 걸 유료로 30달러인데 더 20% 올리건 우리가 써주고 계속 이렇게 전제를 깔아야지 걔네가 아까 데이터 센터 지을 때 1조 달러 했지만 버짓이 올라 저기 뭐 반도체 때문에 이게 밀려서 1조 3천억 달러 되고 메모리를 한 6천억 달러 갖다 쓰고 아 왜 메모리만 쓰니까 나머지도 비용이 드니까 이거 무작정 6천억 7천억 달러 하지만 얘네들 힘들어진다 이거는. 우리도 근데 1조 달러의 메모리 시장이 내년에 1조 6천억 달러 되는 정도로 시장에서 기대를 했는데 얘가 이거를 1조 달러에서 머물고 버짓이 안 늘면은 메모리가 올라가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 그 와중에 그게 약간 버짓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 또 차입을 자꾸 하잖아요. 자꾸 빚을 냅니다. 채권을 네, 채권을 써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의구심의 수치가 지금 높아져 있는 거죠. 만약에 금리를 만약에 7월에 올릴 확률은 20%도 안 됐지만 네, 그쵸. 갑자기 금리를 7월 올릴 확률도 그것까지 조금 하면 생겼지. 그러면 큰일 나죠, 진짜로. 아니 생기긴 생겼어. 네. 확률이 20% 이하니까 임계점 아니고 상관없고 네네. 9월 달에 할 거 아닙니까? 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이 있을 때 메모리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런 걸 억누르고 그렇죠. 7, 8월 달에 이빨 올라야 돼요. 네. 9월, 10월부터는 노이즈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1조 달러가 1조 3천억 달러 버짓이 늘어날 정도로 얘네들이 충분하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가 60% 1조 6천억 달러에 반이면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얘네가 어떻게 1조 3천억 달러 안 되면서 어떻게 이걸 메모리를 1조 6천억 달러를 어떻게 갖다 맞아요. 씁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맞아요.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3개월 전에 4월 말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올라가고 CPU 때문에 날아간 거고 네. 5월 6월 달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또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그 네. 얘기를 언제 하냐면 네. 또 7월 말에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실적 시즌에. 실적. 네. 그때 경계가 있다 7월 달에 해주면은 가는데 이번은 다르지. 이번에는 저기 그 유증을 많이 했잖아요. 차입을 하고 있으니까. 차입도 하고 알파벳도 저기 증자도 팔백억도 하고, 하고 네. 하니까 이번에도 뭐 투자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고 노이즈가 끄이는 말을 하면은 이번에는 그렇죠. 4월 말보다 스트레시홀드 임계점이 사람의 기대치가 더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7월달 11월 가면 갈수록 그 임계점이 높아지는데 주가는 올라갔어. 그럼 노이즈가 계속 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철저히 주가는 싸게 사지 않으면은 이제부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정확하게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말씀하셨던 그 버짓 예산이 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내년에도 우리가 전망했던 그 1조 달러 캐펙스를 감당할 수 있느냐. 네. 너네 없을 것 같아. 왜 자꾸 너네 차입하잖아. 라고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가 만약에 금리 인상까지 가버리면 네. 그러면 의구심의 시선이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안 되는 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길 기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유가를 보는 겁니다. 다행히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그거를 지지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그들이 돈을 벌어줘야 됩니다. 맞아요. 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우리가 캐펙스를 이렇게 했고 차입까지 했어. 근데 차입이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를 아니라고 보는 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우리 200억 달러를 채권을 발행해야 될 것 같아 하면은 800억 달러가 모여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250억 달러, 너네 그렇게 나의 채권을 사고 싶어? 250억 달러 줄게 이러면서 이걸 확대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그거는 이제 불안감을 노출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어. 네. 우리 프리카시 플로우가 조금
힘들어서 차입을 하긴 했지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고 네. 오히려 그게 좋아질 것 같아라는 거를 컨퍼런스 콜에서 보여줘야 돼서 그래서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은 어쨌든 반도체가 이렇게 잘 벌고 있어요를 확인한 거라면 네. 앞으로 계속 잘 벌 것 같아요. 내년까지도 저희는 뭐 확실하게 잘 벌 것 같아요를 보여주려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합니다. 아, 네.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한 달이 남은 거죠. 맞아요. 한 시간이 달 좀 남은 남은 거죠. 거죠. 한 달이 네. 남은 거지. 저희가 오늘 그 치플레이션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거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준 날이기 때문에 좀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고 있는데 두 분의 말씀을 총 정리해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주는 그 빅테크들의 버짓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버짓도 예산도 정해져 있을 텐데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들도 언제까지 이걸 늘려서 계속 쓸 수 있을까? 맞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뭐 구글을 비롯해서 심지어 엔비디아까지도 물론 돈이 없어서 내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회사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타격이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그들이 AI를 통해서 돈을 계속 벌고 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데 그게 7월이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센터장님 말씀은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렇다고 사지 말고 그렇죠. 좀 싸게 사는 게 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고 명석 큐레이터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매크로까지 더해 주셔서 차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곤란하다. 인플레 잡히고 금리 인상이 안 된다는 것도 좀 시장에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죠. 까지 두 분께서 기업과 기업의 심리와 상황과 매크로까지 지금 연결지어서 와. 두 갑자기 분의 무슨 네, 리액션이세요? 두 분의 토론이 너무 무슨 리액션이야? 훌륭해서 진짜 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어. 아니, 그러지 마세요. 댓글에서 나온다. 뭐가 나와? 난리 난다. 뭐가 난리다. 우리가 존경한다. 아유, 존경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이상한 얘기 할 수 있어. 존경은 할게요. 네,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아 아니, 맞아. 그런 얘기 아닙니다. 조용히. 조용히 존경. 조용히 네. 존경. 좋아요. 좋아요. 자, 말씀드렸지만 요 치플레이션이라는 게 워낙에 뜨거운 감자가 됐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를 나눴고요. 다른 것들 움직인 종목들도 좀 추가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승한 종목이 이런 상황에서도 뭐가 있을까를 좀 이제 좀 정리된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금오자 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좀 상한가 간 거 있더라고요. 금호전기, 금호건설, 광주신세계, 뭐 금호건설 우선주. 요거 다 그쵸. 그 광주 쪽, 네. 네, 호남, 충청권 그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만든다는 것에 지금 테마성으로 좀 엮여서 가고 있는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 좀 상한가 간 종목들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의 빨간불 켜낸 것을 보면 사실 코스닥 쪽에서 조금 그나마 특징적인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센터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원익 IPS, 네, 네. 뭐 이오테크닉스, PSK, HPSP, 유진테크, 테스. 그러니까 소부장 쪽으로는 오늘 조금 좋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김용범 네. 정책실장께서 그 뭐 방송에 맞아. 나와가지고 네. 뭐 어마무시한 정확히는 모르지만 맞아요. 깜짝 놀랄 거라고 깜짝 하던데요. 놀랄 만한 수치적인 네. 뭐가 있을 거라 하면서 지금 7월 초까지 뭐 일정이 딱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삼성그룹인지 삼성전자에서 1,000조 투자하게 한다 그래서 근데 기존에 있는 용의에 투자하는 것을 앞당기고 300 몇이죠? 2045년에 42년에 할 거를 32년으로 앞당긴다. 뭐 그렇게 앞당겨 줄 수 있나 보군요. 앞당기고 별도라는 게 병렬식으로 그 이제 전라도에 하는 것도 그 비슷하게 한다. 근데 전라도에 하는 것이 원래는 뭐 입지 어쩌고저쩌고 갖고 후공정만 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후공정이라면은 앞에 그 이렇게 칩을 만드는 전공정 앞에 공정이 아니고 뒤에 어셈블리 패키징하는 공정인데 근데 전공정도 다 같이 일괄 공정을 다 한다. 뭐 이렇게 나와서 그것이 고무적인 코멘트였다라고 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들 당연히 그러면 어디에 되겠어요? 전공정 장비부터 먼저입니다. 투자가 앞당겨진다는 거가 먼저잖아요. 어디? 용인이 42년에 32년으로. 그러면 관련되는 주식들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겠죠. 그럼 대표적인 것이 원익 IPS, 유진테크, 뭐 테스 포함해서 이런 쪽이니까 그 주식들이 먼저 반응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합의 반도체나 그런 쪽은 별로 반응하지 않았을걸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후공정이라서. 이 후공정이라서. 차이들은 뭐예요? 후공정이고 얘네들은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해외 마이크론이나 다른 쪽에도 관련이 많이 되고요. 후공정은 HBM이니까 HBM은 결국은 GPU와 그러니까 글로벌 하우스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소부장이라도 연결이 안 되고 또 하나 이런 거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것도 있어요. 피해가 아니고 수급적으로 이런 거 이수페타시스 아, 뭐 두산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뭐냐면 PCB 업체잖아요. PCB 재료. PCB는 삼성 하이닉스 관계 없어요. 다이렉트리 구글하고 엔비디아와 같이 합니다. 이 관계 없죠. 예, 관계 없다는 게 뭐든지 관계 없는 건 없는데 다이렉트 그렇죠. 관계는 없죠.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은 전공정 쪽부터 가는 겁니다. 전공정 쪽으로. 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살짝 얹어드리면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네. 사실 그 계속 이렇게 마이크론이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2027년까지 쇼티지가 날 것 같은데 이 쇼티지가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 예상을 못 하겠다고 했어요. 마이크론이. 아, 예상조차 네. 못하겠다. 이 수요를 공급이 언제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장에서 많이 본 게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장비주를 많이 보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이슈는 거기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아, 상장하고 나서 돈을 엄청 많이 땡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X의 상장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테라팹 짓는 거거든요. 네, 테라팹 짓는 과정에서 그 일론 머스크 CEO가 ASML과의 어떤 연결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막 ASML이 뭐 이런 그 자기들 이제 투자 전략 뭐 회의 그런 거 할 때 일론 머스크가 그냥 거기 화상에 나와요. 굳이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네, 거기 나오는 거는 이제 테라팹에 대해서 ASML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지. 그런 어필이 좀 되는 거고 네.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론 실적까지 이렇게 잘 나오니까 아 반도체 장비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겠구나 싶었는데 간밤에도 그래서 요거 핀비즈맵 보시면은 네. 램 리서치 7%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13% 이렇게 장비주들이 마이크론만큼이나 같이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실적 발표했을 때 어제 코스피의 대형주는 다 좋았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은 쭉 빠지면서 IT 소부장은 전혀 힘을 못 썼죠. 네. 그러면은 이게 본장에서 이렇게 갔으면 오늘 장에서 코스닥 소부장이 영향이 좀 받아야겠구나 정도로 임팩트는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말씀해주신 김현범 정책실장의 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계속 좀 누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소부장 쪽에는. 그 소부장 쪽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29일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그 예고를 하는 이제 멘트들을 하면서 대형 투자 발표를 예고했고 그 숫자 자체가 좀 낯설 것이다. 그러니까 낯선 숫자라는 자체를 좀 언론에서도 많이 좀 맞아요.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클 것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큰 게 어디로 그 돈이 흘러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소부장 그렇죠. 쪽이나 네. 전력도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언급을 한 전력이나.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그런 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력? 네. 낯선 숫자. 제가 전력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음. 약간 섹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는 얘기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쵸, 뭐 이런 그쵸. 거는 네, 저는 맞네요. 봤거든요. 네. 피지컬 AI 등 음. 3대 분야에서 이렇게 반도체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피지컬 AI 등 3대 분야. 예. 그럼 이거네요.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 데이터 센터 이렇게. 그쵸? 뭐 전체적으로 네.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그 AI 크게 저는 약간 반도체라고 부르기보다 좀 AI 하드웨어라고 좀 많이 묻거든요. 소프트웨어랑 좀 구분을 해서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일정을 보니까 네. 이제 다음 주 일정이죠. 다음 주 월요일 29일 그 정책 보고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 뭐 대통령 주재 로봇 AI 반도체 관련 정책 성과 신규 대책 보고 이게 6월 29일 월요일이거든요. 또 바로 다음 날은 최태원 회장이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일단 계획으로는 나와 있고요. 오늘 요 이슈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아까 전공정 이런 게 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살아 있다고 그렇죠. 봐야 그렇다고 되겠네요. 봐야죠. 그렇게 예. 봐야죠. 그러면 요게 일단 방어한 거지. 음. 시장을 방어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7월 1일이 30주년 코스닥 네, 그 행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 계속 저희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이 기념이잖아요. 그렇죠. 30년 됐다고. 기념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박수 치는 날인데 박수 쳐야 되는데. 이게 지수가 그죠? 그래서 뭐 오늘을 뭐 마무리로 다음 어. 주에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심리도 좀 있더라고요. 쉽죠, 쉽죠. 예. 그러니까 이대로 두진 않을 것이다. 그쵸. 뭔가 정책이 기념하는 나올 날인데, 것이다. 예. 800포인트 걸어놓고 기념하긴 좀 그렇잖아요. 코스닥이. 1000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조금 올라가야죠. 근데 숙연해집니다. 진짜. 아 그래요? 그죠? 아, 예. 코스닥 얘기하면은 조금 아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죠? 슬프죠. 예, 참 슬픕니다. 도대체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 알아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왜 맨날 반도체 얘기만 하냐.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반도체 AI 이게 이렇게 지겹도록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렇게 길게 간다는 건 그만큼 세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그거를 숫자로 계속 좀 증명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를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도 포모가 있지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이제 슬슬 좀 뭐 정리를 해? 만약에? 그럼 이거를 어디로 어떤 섹터로 가면 좋지? 근데 마땅히 그게 그렇게 뭐 어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려우신 시장 상황? 뭐 요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고민들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센터장님 다음 네. 섹터나 네. 아니면 전략이나 요런 네. 것 쪽으로 좀 주실 방향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반도체 더 가야지 장이 가는 거. 아 반도체 더 가야 돼요? 코릴레이션은 거의 90% 같아요. 규모 아니다. 시가총액이 50 오늘 빠져서 56.5가 되나? 어제 네. 기준 57%에서 두 개. 네. 근데 아까 삼성하이닉스를 기관들이 비중을 개별 종목을 20% 이상 못 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삼성물산도 사고 SK 스퀘어도 사고 이렇게 그걸 어떻게 보면 그 꼼수라고 하는데 꼼수는 아니고 전략적인 뭐 움직임이죠. 그렇게 다 합치면 한 80% 된, 70몇 프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익이 거기서 나오니까 실제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은 거의 한 80%에 8할. 8할이 이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물론 딴 데 어디 가? 예? 그 80%를 거기 80% 가는 지분을 한 60% 갖고 있는데 거기서 뭐 2% 빼서 다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한 10%씩 푹 뺀다 그러면은 첫째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주가가 비싸진 않은데 저는 그걸 봤을 때 한 8, 9월 달까지가 맥스라고 보지만 하긴 뺀다 이거지. 그럼 어딜 가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 그 정도의 비저빌리티하고 어디를 갈까요, 진짜? 주가 빠지면 또 빠질 이유는 엄청 많고 올라가는 거는 무슨 이유를 엄청나게 설득력 있게 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어렵다고 보는 게 변압기도 그렇게 갈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같이 무너지죠. 장이 애매하게 되니까 증권주도 올라갈 것 같지만 또 안 되죠. 그냥 되는 거는 만약에 반도체 포함해서 무너지잖아요. 오늘은 뭐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펀더멘트 이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게 만약에 이슈가 크게 돼서 장이 없다 그러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같이 무슨 어디야 그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런 맞아, 쪽으로 잘 가는 거예요. 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보너스 주면 그거 갖고 어디가 써야 돼요. 그럼 백화점 주가 많이 올랐어 걔네들도. 하지만 더 갈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그 배당으로 가 그러면 배당 관련 주식으로 뭐 금융 주식이나 아니면 KTNG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장 없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일 놓고 물어본다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서 지금 주가에서 빼야 될 자리냐 아니라 보고 아니에요.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낮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뭐 맞아, 1200불, 1800불 왔다 갔다 하면 걔네가 7배면은 우리는 그보다 8배면 우리보다 낮게 한다. 네. 그럼 삼성전자는 33만 원 이하, 하이닉스는 뭐 26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계산되는 게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며칠 전부터.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새롭게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만약에 30만 원 삼성 하이닉스가 230만 원, 40만 원, 삼성전자가 30만 원 깨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도망쳐야 될 펀더멘털 조짐이 있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 빼서 어디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은 진짜 각종 애널리스트가 자기 섹터를 얘기할 때 싸다는 거는 절대 주가가 싸졌고 그 절대 주가가 과거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으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섹터 애널리스트가 있겠죠. 네.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걸 빼고 이걸 상당히 빼고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100을 갖고 있는데 2%, 5%, 4% 빼는 게 아니고 4% 뺄 수 있어요. 람보르기니 사기 위해서 번 게 10억이야. 그거 안 되구나. 한 40억이야. 그 10%, 10% 하여튼 빼가지고 한다. 이거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빼서 뭐 할 건데? 예. 다시 들어올 건데.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정리할 때는 아니다.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네. 하지만 음. 좀 싸게 사는 게 지금부터는 좀 근데 중요하다는 아까 말했죠. 말씀이세요. 5월 말 6월 들어갈 때 음. 제가 만약에 있으면 음. 안 사요. 음. 이미 포지션이 80% 90% 들어갔는데 뭘 그렇게 사? 푹푹 빠질 때 오늘 같은 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들어가도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PR이 싸다 할 때 우리가 7배를 깨진 적은 거의 없어요. 네. 7배 깨진 진짜 없거든. 7배 가면은 7,200 정도 돼요. 7,000 초반까지 가요. 7배? 그치. 7,000 아니 7배면 7,500? 제가 7,000 아까 찾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7,500에서 7,000 후반. 찾아봐 7배? 주세요. 음, 음. 네네. 그러니까 7,000 중후반 정도 되면은 네. 7배가 간당간당 할 겁니다. 아. 아마도. 아. 맞아. 그 정도 될 텐데 네. 지금 8,100이잖아요. 네. 한 번 더 빠지면 그 레벨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빠질 정도 펀더멘트 이슈가 있느냐? 없어요. 하지만 다른 요인에서 빠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맞아. 그래서 지금까지 빠졌을 때 펀더멘트 없이 빠졌을 때는 들어가도 물리 생각하고 지금부터 나눠서 들어가는 건 없는 사람 입장은 괜찮은데 이미 그 전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굳이 여기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나눠서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비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그 센터장님 말씀 중에 백화점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진짜 시장 대비해서 너무 잘 버티고 잘 갔어요. 광주 신세계는 아까 뭐 상한가 갔다 어떤 이슈 있었는지 말씀드렸죠. 근데 현대백화점도 2.5% 상승, 롯데쇼핑도 상승, 뭐 대구백화점 요 정도면 이런 시장에서 잘 버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현대백화점 2.5% 상승. 백화점주가 요즘에는 그래도 좀 잘 가는 흐름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 현대차 얘기를 좀 많이 채팅창에서 해주시는데 오늘 시장이 못 가서 당연히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아서 빠진 것도 있는데 현대차는 사실은 이럴 때가 아니어도 요즘에 계속 안 좋았습니다. 6월 내내 좀 흘러내리는 흐름이어서 6월 초에 78만 원이었던 게 지금 48만 원? 네. 이렇게 가 있어서 차 요것도 아마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건희 대표님 안 계시니까 현대차 얘기 센터장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많이 현대차. 빠졌나요? 4%대? 뭐 네. 준수하게 빠졌네. 장이 뭐 50만 원대 밑으로 내려왔어요. 9%인데 시장보다. 뉴스를 오늘 특별히 못 봤거든요. 특별히 못 봤고요. 무슨 사장님이 뭐 유럽 전기차 어쩌고저쩌고 기아 쪽에서 얘기한 게 나왔고. 그 뉴스에 의한 건 아닌 것 판매 경쟁. 같아요. 그러면 그냥 얘기는 48만 원이면 네. PBR 1배 근접할 겁니다. 맞네. 지금 네이버에 보시면 47만 4천 원이 PBR 1배야. 보통 상징적인 게 있죠. 네. 다 왔네. 라고 펀더멘틀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수급은 진짜 험악하게 안 좋네요. 이렇게 꺾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와서는 캐털리스트 촉매를 뭐로 잡을 수 있을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아트라스 점프하고 월드컵도 지나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요.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근데 늦었다 이것도 봅니다. 일정이 있는데 로봇 일정이 제가 알기로 다음 주인가 그 청와대에서 로봇 이것도 29일이네요. 로봇 AI 반도체 그 로봇 그 관련 업체들 모셔다가 간담회인가 뭐 이런 일정도 있고 다음 성장 섹터 반도체 다음으로 로봇을 찍었다 정부가. 그래서 육성한다 이런 이슈도 있긴 있는데 그걸로도 모멘텀 받긴 좀 어려울까요? 잘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수급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수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계속 금리 얘기도 해주셨고 그 배수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4.5%라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또 달러가 강세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형주가 상당히 좀 취약한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반도체가 그래도 대형주가 계속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내는구나. 우리가 뭐 되게 쉽게 비교하면은 지금 채권 수익률이 5%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채권을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차익으로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겠죠. 네. 혹은 성장이 그 정도 1년에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는 자꾸 높아지고 차익 비용은 높아지고 그럼 그걸 많이 땡겨서 쓰는 기업들은 부담이 생길 텐데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올려놓은 주가에서 요게 밸류에이션이 납득이 되느냐라고 음. 계속 도전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크로를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국면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게 배당 수익 신문에서도 뭐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세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게 그러면 뭐, 되죠. 근데 48만 원이면 이게 만 몇천 원 주는 거니까 이게 3% 4%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주가 노조 수익률이? 예. 노조 이슈도 좀 있는 아, 것 같아요. 파업하는 거? 네, 그 파업권을 얘기는 확보했다.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일부러 얘기 안 하셔서 네, 제가 일부러 아는데 괜히 꺼냈어요. 타 방송에서 그걸 물어보길래 어쨌든 그런 그런 이슈도 있다. 이슈는 네. 있으면 뭐안 좋은 거죠. 음,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센티적으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두 분 얘기 두 분이랑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저희 광고도 또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앞에 또 음식이 와 있습니다. 오. 네, 최현석 셰프의 도시락 와 있습니다. 사실 음식이 조금 뜨겁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주셔서 드실 때 조심하세요이라고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얘기하느라고 아마 다 식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 이렇게 보이시죠? 맞아요. 함박 스테이크. 한박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 네. 최연석 도시락 5+2, 그러니까 7팩 구성입니다. 원래는 5팩인데 2팩을 더 드리는 구성이고요. 최초 3만 원대 구성입니다. 토마토 리조또 4팩하고 슈림프 볶음밥 3팩 이렇게 드리고요. 신기술 초간편 찜팩으로 돼 있고요. 탱글한 새우와 야채가 들어간 새우볶음밥입니다. 깊은 토마토 풍미가 느껴지는 리조또 도시락이고요. 최현석 셰프의 비법으로 구현한 깊고 진한 풍미. 전자레인지 4분이면 오케이라고 하니까 네, 갓 요리한 듯한 촉촉함을 아주 간편하게 느껴보시고요. 설거지 걱정 없는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한 끼. 진짜 설거지 걱정 없는 것도 장점이겠네요. 네. 명석 큐레이터는 식사를 하고 다녔어요 요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유, 이거 척기? 설마 그건 아니겠지. 첫 끼예요? 네, 아니요. 중간에 뭐 잠깐 챙겨 먹긴 먹었어요. 아유, 아니, 요즘 젊은 분들이 세 끼 다 먹지는 않잖아요 보통. 못 먹죠. 많이 그쵸. 드세요. 근데 제가 또 나름 그 영양분 생각해서 음. 나름 잘 분류해서 먹어요. 아니, 이게, 약간, 이게 그게 딱 좋네요. 밥도 있고 고기도. 고기도 있고 조합이 영양이 좋죠. 맛있어요. 채소도 있고 맞아. 새우도 있고. 그러니까 고기, 밥, 채소 이걸 뭐라 그러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단백질과 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댓글창에 네. 그 명석 큐레이터님 살 빠진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어. 그럼 살 빠지면 좋은 거죠 뭐. 근데 되게 잘 드시네. 저희 따뜻한 방송이에요. 우리 센터장님 목 아프시잖아요 요즘에. 아 그러게 목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감기 걸리신 거예요? 아니 그냥 말씀을 좀 많이 하시니까 아, 조금 성격이 불편하세요. 못 돼갖고 샤우팅을 많이 소리를 하셔서. 아, 근데 검사하셨는데 아무 이상은 없는데 다행이네요. 이제 좀 무리하셔서 음. 그게 그것도 문제지. 이제 검사 일성이 있어갖고 그 근본을 치료하면 나아야 되는데 그러네. 근본을 뭘 치료할지 모르는 거야. 아 왜 좀 되신 거예요? 조금 한 오래되셨어요.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오. 그래가지고 그런 목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걱정해 주시고 저희 되게 따뜻한 방송이에요. 이야. 진짜로. 아무튼 저는 이 얘기를 왜 시간대에 했지? 많이들 화나 있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사실 좀 화날만 하거든요. 근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아니 오늘 얼마 전에 8% 빠지고 8% 올라갔잖아요. 아, 그보다는 심하지 않아. 그쵸. 그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사실 적응이 좀 아직도 이런 변동성장이 안 되긴 하는데 조금씩 되는 건가요? 되는 것도 좀 슬프다.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해야죠, 뭐.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도시락은 참 맛있습니다. 토마토 소스가 제가 약간 살짝은 그 초딩 입맛이라고 하나요? 네, 애기 입맛인데 제 입에 딱 맞아요. 저도 맛있어요. 새콤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채소, 네, 이게, 요런 이게 게 얼마라고요? 상당히 아삭해요. 얼마라 했어요? 요거 7팩에 39,800원 7팩에. 그러니까 한 끼에 역시 5,685원 꼴이에요. 저렴하네. 괜찮네. 음, 괜찮아. 알찹니다, 여러분. 한번 들여가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네통 카라티.
요거는 명석 앵커님이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저 이거 아까 아침에 입고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네. 한 번 더 모델. 요거는 지금도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네, 이렇게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좀 해드릴까요? 네. 베네통 카라티 3종인데 두 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시면 되는데 4만 원대입니다. 색상은 네네. 그레이와 네이비. 장시간 착용해도 구김은 적고 탄탄한 실루엣이고 브랜드 감성을 담은 프린트 자수 디테일이 있습니다. 두 분, 네. 팔 아프십니까? 저 주세요. 네. 예쁜 거는 이미 확인하셨을 거고 장시간 착용해도 구김이 없대요. 브랜드 감성을 담은 프린트 자수 디테일이 있고요. 넥 라인까지 디테일을 신경 쓴 미감이라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카라 부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트레치처럼 이렇게 준 거. 그리고 이게 자수라고 하네요, 여러분. 자수. 네. 자수가 되게 고급져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2종인데 두 벌에 47,800원이니까 35% 할인된 가격입니다. 한번 들여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렇게 모델 나와 있는데 커플인데 커플티가 너무 똑같으면 조금 약간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정도면 이것도 커플티로 쳐줘요? 디자인이 비슷하면 커플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 얘기 이제 넘어가 보면 자, 오늘 시장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음 주를 가야 됩니다. 와, 이번 주도 쉽지 않았네요. 네. 그러게. 이번 주도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주 중요한 일정으로는 뭐가 있나요?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뭐 그런 어떤 코스닥 이벤트도 네, 있고. 코스닥 이벤트와 그다음에 뭐 매크로 이슈도 있어요. 어? 매크로 이슈도 있어요. 뭐 있어요? 고용 나옵니다. 고용. 고용 나와. 첫째 주라서. 다음 주가 금요일이 미장이 휴장이에요. 맞아요. 네, 7월 3일 날이 미국의 기념일이라서. 네. 근데 그날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중요한 날이거든요. 왜죠? 그날 뭔가 이렇게 되게 독립기념일 그런 날이라서 네. 조금 PR을 하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본인을. 그래서 그날까지 뭘 하겠다 지금 막 던져놓은 게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고용이 그래서 원래 금요일에 나오는데 목요일에 하루 빨리 나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에 금요일에 반영이 될 텐데 음. 지난달 고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맞죠. 그래서 시장이 놀랐죠. 쇼크를 받았죠. 예, 근데 지금에야 뭐 다시 사후 분석이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월드컵으로 인한 서프라이즈가 조금 일시적 서프라이즈였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고용은 높아졌지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임이 좀 늘었구나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바겠네라고 그때는 조금 눌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검증을 하겠죠. 중요하겠네요, 이번 고용도. 네, 이번에도 오. 시장을 좀 흔들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6월에 눌렀던 그 배경들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면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고용을 보고 6월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게 맞았네라고 하면서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용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고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다음 주 내내 이제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기대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일단 가장 시급한 건 어제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뭐 애플 그 이야기가 오늘 밤에 어떻게 조금 뭐 진정이 되는지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가요? 센터장님 좀 조언 좀 주세요. 아까 그 고용 데이터 매우 중요하고 고용 데이터 모르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아까 소부장 관련돼서 확정 지는 건 그건 이벤트 소멸이 될 수 있어요. 30일 날 정도에 최태원 회장님 포함해서 호남권 맞아요. 반도체 그 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30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30일 맞을 겁니다. 30일. 만약에 소부장이 아프면 그 정도까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펀더멘털 가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7월 7일이니까 다음 주 아마 화수 이번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수목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미 벌써 한 서너 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대충 뭐 범위가 넓은데 뭐 70조 대도 있지만 80조 대 나오니까 그 우리 그 뭡니까 그 보너스 포함하더라도 90조 나온다. 그러면 서프라이즈지만 그거 아니면은 이번에는 그다지 서프라이즈 하지 않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실적은 80 몇 조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서프라이즈 하지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고용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고 고용. 반도체 이게 중요하고 뭐 그런 정도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시장은 마이너스로 시작할 겁니다. 당연하죠. 시작하는데 얼마나 오늘 밤에. 변동이 있는 건데 네. 어제 많이 오른 우리는 취플레이션의 수혜들을 보고 있으니까 샌드스카 마이크론이 15% 20 몇 프로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아까 마이크론은 한 8배 가까이 돼요. PER이. 얘네 피스컬 이후로. 그다음에 쟤네는 한 10배 되거든요. 이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딱 중간에 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 여기서 뭐 5% 이상 빠지면 네거티브야. 분명히 네거티브고요. 5% 이내로 빠지면 뭐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 뭐 걔네 힘든 거고 우리 반도체 파는 거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반도체 파는 건 당분간 한 6개월은 문제 없어. 실제로 한 1년 문제 없는데 자꾸 노이즈 까니까 6개월은 괜찮아. 이러면 뭐 3% 5% 이렇게 빠지면은 아마 월요일 날은 우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 반도체 투자 계획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좀 주목을 하고 그다음에 주 후반에 고용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밤에 어떻게 미국 시장 좀 안정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잘 알아듣겠고요. 또 6월 말에 사실 그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요거 결정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언젠지 확실하지가 않네요. 어쨌든 다음 주 6월 말 7월 초가 섞여 있는 주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명성님은 새벽에도 잘하시고 지금도 잘하신다고 지금 막 채팅창에 막 그래요. 아, 못 나오겠다 이제. 예. 왜요? 예? 너무 왜요? 쑥스러워서. 예. 명석하니까. 아, 명석하니까. 네, 명석하니까. 아유, 새벽에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따뜻한 또 센터장님. 아, 진짜 또 센터장님 이러시니까 또 나와야겠네. 나와야겠네. 아니 내가 전해드릴 때는 안 나온다 그러고 센터장님이 그러니까 나온다 그러고 존경하는 게 맞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조용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센터장님 그리고 박명석 큐레이터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한화투자증권의 박승영 투자전략팀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하나만 안내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얘기해 주세요. 오늘 구독 서비스 그 큐레이터님 밤에도 방송 있어요? 네, 원래 어, 어. 있고, 예, 제 시간이 오늘 약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어. 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독 서비스 열심히 제공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 네. 센터장님도 항상 코멘트 보내주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훌륭한 강사진의 구독 서비스 3프로TV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창 대표님, 이선엽 대표님, 김정열 센터장님, 장우진 대표님, 박명석 큐레이터님, 이건희 대표님까지 지금 보고 계신 이 훌륭한 강사진의 고급 정보들, 강의들, 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중심 잡을 수 있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는 뒤이어서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